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무산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 뉴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인 TV 토론,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책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신경전만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 토론회가 도입된 것은 1997년 15대 대선 때입니다. 그 이후 2002년과 2007년 대선을 거치면서 후보를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빅3 후보가 모두 확정된 9월 19일 이후 3자 TV 토론은 물론 개별 후보가 패널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의 토론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2개월 전부터 새 후보 측에 토론에 참석을 요청하고 있으나 어느 후보 진영도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역시 새 후보가 각각 참석해 사흘 연속 TV 토론을 진행하는 방안을 각 진영에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확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TV 토론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 때문입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 포기를 선언한다면 당장이라도 3자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끝까지 본인들의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심판받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밝혀주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 두 후보들과 토론회장에 나서서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어떤 형태의 TV 토론이든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단독이든 양자든 삼자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토론, 검증, 정책 경쟁에도 나서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3자 TV 토론의 가장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TV 토론은 다음 달 4일과 10일, 16일 세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좀 더 일찍 새 후보의 토론 대결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소통 외치는 새 후보, 일방통행 대선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5일자 기사인데요. 각 후보 측은 토론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박근혜 후보 측이 KBS 측에 불참 통보를 한 탓에 토론회가 취소됐다며 결국 모든 귀책 사유는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 측은 순서상 아직 누가 본선에 나갈지 결정이 안 된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먼저 토론회에 나가고 박근혜 후보가 맨 뒤에 나가는 게 당연한데도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자고 해서 동의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라며 순서를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이지 우리가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새 후보가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TV 토론회가 무산된 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TV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응했지만은 박근혜 후보 측에서 그 TV 토론회에 나가는 순서를 가지고 문제 삼아서 TV 토론회 자체를 갖다 무산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자 TV 토론도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TV 토론의 순서는 개별 TV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박근혜 후보 이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후보들과 따로따로 이제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가지는 그런 토론 형식의 토론회였는데요. 이런 TV 토론회조차도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먼저 하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그 토론회를 하는 게 순서라면서 그 추천 방식으로 순서를 정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고 우겨가지고 이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순서를 놓고 이견이 있었을 뿐이지 자신들이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박근혜 후보 측에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나와서 토론이 무산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새 후보가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새 후보를 다 같이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토론을 피하는 게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면밀한 계산에 따라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박근혜 후보가 토론회를 하게 되면 야권 후보와 2대1로 싸워야 하니 이를 피하려 하고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후보도 단일화가 가장 급한 선결 과제라서 다른 문제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결국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일보는 이제 토론회가 무산된 이유가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있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을 빌어서 설명하는데요. 박근혜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야권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둘을 상대로 2대1로 싸워야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는 실제로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가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구체적인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토론회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가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라서 다른 문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기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3자 토론이든 양자 토론이든 개별 토론이든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다 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의 자의적인 판단을 갖다가 마치 객관적인 진실인 양 이렇게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별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정말 마치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 세 후보가 모두 동일하게 TV토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은 엄격히 말해서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가 말한 그 세 명의 TV토론회 기피 사유 중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그 기피 사유는 모두 임성학 시립대 교수가 스스로 상상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박근혜 후보가 TV토론회를 기피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이나 박근혜 후보 캠프 쪽에서 2대1로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건의 진실은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퇴짜를 놓으면서 TV토론회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세 명의 공동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한국 애드리브 대선 vs 미국 준비된 대선 ... 달라도 너무 달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3일자 기사인데요. 미국 대선을 47일 앞둔 9월 말 각각 출정식을 겸한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선출된 오바마, 롬니 후보는 계속되는 유세 일정 와중에도 선거의 승부를 가를 세 차례의 TV토론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 대선을 47일 앞둔 11월 2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토론회 외에 언론사 주최 토론회 참석 여부와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불과 40여일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선거가 되고 있다. 1년 넘게 피어오른 안철수 안개가 겨우 거치면서 이에 따른 야권 후보 단일화 게임이 계속되고 박근혜 후보의 이딴 과거사 해명 논란 등이 대선판을 뒤엎으면서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정책은커녕 최소한의 판단 기준도 없이 날짜만 세는 형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선은 TV토론회를 지금 준비하면서 아주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선은 전혀 TV토론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지 않으면서 그냥 네거티브 선전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나라 대선 자체를 갖다가 폄하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완성도 차이도 크다. 오바마, 롬니 후보는 주요 분야에서 차별화되는 공약을 내세워 정책 목록만 봐도 후보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각 후보가 눈치 경쟁하듯이 상대의 행보를 보며 재정 마련 대책은 빠진 채 급조해낸 애드리브 공약만이 판을 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공약의 완성도가 오바마, 롬니 이 후보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후보들이 지금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왜 어떻게 오바마, 롬니 후보가 그 각 분야에서 공약이 얼마나 정밀한지 갖다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근거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지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매우 애드리브 공약에 가까운 급조된 공약들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약 같은 경우는 TV토론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게 큰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TV토론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각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롬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TV 토론회를 다 끝내서 공약이 구체화될 대로 구체화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상황을 갖다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약의 차별화라는 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가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과업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되면서 새 후보의 공약이 모두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이 얘기한 공약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선 전국이 이렇게 된 거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갖다가 실행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의 공약들을 갖다 다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의 정치인들이 과연 자신들이 입으로 떠든 공약을 갖다가 정말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책의 차별성이란 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시대적 과제가 뚜렷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의 차별화가 큰 게 장점이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선 전국 상황을 갖다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면서 계속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그 대선 전국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우리나라 정치가 썩었다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네거티브 선전이 정말 심각하게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결코 지금 우리나라 대선보다 상황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두 후보 중 한 명도 TV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리지 않아서 TV 토론회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후보 중 한 명이 TV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려서 TV 토론회를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비판해야 될 대상은 우리나라 대선 전국과 우리나라 대선 후보 전체가 아니라 땡깡을 부린 후보 한 명이 돼야죠. 그런데 동아일보에서는 우리나라 대선 후보 3명,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 전국,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모든 걸 갖다가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가 썩었다는 거죠. 이렇게 썩어빠진 정치, 뭘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마라. 그냥 투표하는 날 쉬어라. 놀아라. 투표해서 뭐하냐? 이런 썩어빠진 정치에서는 변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대선 후보들 언제 토론에 나설 것인가? 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5일자 기사인데요. 이처럼 공방만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모습은 정책 선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후보 토론회는 후보들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검증할 수 있는 선거운동 과정의 중요한 장치다. 하지만 지난 9월 3명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후보 간 토론회는 물론 후보별 순차 토론회도 열린 적이 없다. 1997년 대선 때 후보 토론회가 처음 도입된 뒤 2002년 27회, 2007년 11회에 걸쳐 대담과 토론이 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많은 유권자가 후보들이 토론회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다.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이해와 확신이 없거나 검증과 관련돼 떳떳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군색한 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각 캠프의 여러 가지 고려는 유권자들에게 그저 핑계로 들릴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앙일보도 역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3명의 후보를 갖다 싸잡아 모두 한꺼번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TV 토론회가 열리지 않는 게 박근혜 후보의 땡깡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 세 후보의 모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 후보의 공동 책임이란 건 결국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따윈 없으니까는 이번 대선을 기대하지 마라. 이런 암시를 갖다가 운연중에 계속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 신문의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TV 토론회가 무산된 게 정말 세 후보의 공동 책임인 것 같고, 이렇게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도 TV 토론회가 열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구태 정치에 머물고 썩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길 원하는 것이죠. 정말 세 신문사가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진 것 같습니다. 조중동을 읽는 독자들이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 투표율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보수 측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한 환멸이 있어도 꾸준히 투표를 합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후보들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구태 정치라는 이미지가 그들에게 씌워지면은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당장 눈에 띄게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 후보를 갖다가 싸잡아 비난하는 게 보수적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후보에게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TV토론은 대선 후보들의 의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26일자 기사인데요. 후보자들에게 TV토론은 선거 기간을 통틀어 유일하게 보좌진이 심어놓은 질문이 아닌 비판적인 유권자들과 전문가들의 곤혹스러운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장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들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여서 실제로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만약 11월 25일, 26일 후보 등록 이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 선거에 임박해서 TV토론이 열린다면 유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딱 집어서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TV토론의 무산의 원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요. 두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TV토론이 성사되지 않는 건 바로 이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 때문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TV토론 깊이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요. 이 문화일보 사설 같은 경우는 글 자체는 정말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 사설에서도 결국에는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의 무산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없고 조중동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의 야권 단일화 문제가 TV토론의 무산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일보가 계속 조중동보다 한술 더 뜨는데요. 이번에도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이죠. 역시 문화일보답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새 후보, 개별 TV토론 취소, 내 탓 떠넘기기 공방전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5일자 기사인데요. KBS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매일 새 후보를 따로 불러 개별 TV토론을 갖대 출연 순서는 추첨으로 정하겠다고 지난 30일 발표했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했고 KBS는 결국 TV토론 취소를 결정한 뒤 2일과 3일에 새 후보 측에 각각 통보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불참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취소됐다고 협공했고 박근혜 후보 측은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KBS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박근혜 후보 측의 특징이 나옵니다.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KBS의 결정이다. 항상 책임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미루죠.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민주당 쪽에서 먹튀방지법을 통과시켜주면은 투표시간 연장을 갖다가 같이 처리해주겠다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자들이 박근혜 후보에게 묻자 박근혜 후보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자기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면서 그 책임을 갖다가 다 국회로 밀었었는데요. 정말 똑같은 화법입니다. 그냥.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후보에게 그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그 책임을 밀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KBS 결정이라고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추첨으로 각 후보들의 그 토론 순서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 가장 공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그 공정한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TV토론에 출연을 갖다가 거절했고 이에 따라서 KBS가 TV토론회를 취소하자 이게 모두 KBS의 결정이라고 KBS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박근혜 후보가 추첨에 따라 개별 토론 순서를 갖다가 정하는 걸 문제 삼지 않았다면은 KBS 측에서 TV토론회를 취소하는 일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갖다가 KBS 결정이라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요. 전형적인 말장난인 것이죠. 한편 TV토론 무산을 놓고 KBS 내부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KBS 새 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측이 박근혜 후보 토론 거부 때문에 전체 토론을 취소한 것은 공영방송의 책임 방기이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이라도 초청하라고 요구했다. 사측 관계자는 한 후보가 빠지면 새 후보의 생각과 정책을 모두 공정하게 전달하려는 방송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돼 무산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취소는 KBS 자체 결정으로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KBS 노조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TV 토론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TV 토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근혜 후보가 자신은 개별 TV 토론회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는 박근혜 후보는 빼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이라도 TV 토론회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 세 후보가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와 다른 패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후보하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안철수 후보와 다른 패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런 방식의 개별 토론이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박근혜 후보에겐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거는 박근혜 후보가 스스로 TV 토론회에 참가하랬는데 공정하게 추첨으로 순서를 정하는 걸 문제 삼아서 참여하지 않은 거니까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두 후보의 토론만 따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면서 토론회 자체를 갖다가 무산시킨 것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그 사측 관계자의 말대로 토론회 취소가 KBS 자체 결정이고 다른 외부의 영향은 없었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되네요. 어쨌든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기사를 썼는데요. 세 후보의 그 캠프 측이 각각 주장하는 얘기를 갖다가 담고 TV 토론회 취소에 대해서 그 세 후보의 각 캠프가 말하는 입장을 갖다가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 노조 측과 사측이 그 KBS TV 토론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계적 중립을 제대로 지킨 기사인데요. 뭐 나름대로 이 정도의 그 기계적 중립이라면은 각자의 주장을 살피고 그 사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진실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기계적인 중립이 지켜진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대선 후보 TV 토론 기피할 명분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1월 4일자 사설인데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은 오는 13일과 15일 순차적으로 개별 토론 형식으로 예정됐던 KBS 토론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에 따르면 SBS 초청 대담도 박근혜 후보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고 MBC 토론회는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참석 여부를 답하지 않아 유보됐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 측은 KBS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한 적 없다며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후보 측 속내는 삼척동자도 짐작할 만하다. 야권 후보 단일화 전까지는 토론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 여부는 검증을 피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대 후보가 누가 되든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서 국가 비전과 철학, 정책을 국민 앞에 밝힐 책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KBS 토론회가 박근혜 후보 측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됐는데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전까지는 토론회에 나가지 않으려는 게 목적이라고 이렇게 경향신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 여부는 검증을 피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1997년의 TV 토론회와 2007년의 TV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가 나와서 양자 토론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여러 대선 후보가 함께 나와서 TV 토론을 했었는데요. 1997년에는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와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셋이서 3자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이렇게 4명이 나와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 양자 토론만 고집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공화당과 민주당이 항상 경합을 벌이는 양당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후보가 같이 나와서 한 자리에서 TV 토론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TV 토론회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2007년에는 문국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서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갖다가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TV 토론회를 꾸준히 가졌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이렇게 TV 토론회를 갖다가 기피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토론 실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 후보는 3자든 양자든 모든 토론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단일화 프레임에 갇힐까 우려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천명한 터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문재인 후보와 나란히 검증대에 서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정정당당한 자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의 양자 토론회를 갖다가 거절한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의 프레임에만 갇힐까봐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두 후보가 나란히 서서 TV 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인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토론을 겁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패널리스트의 질문조차 두려워하면서 장차 껄끄러운 국가들과의 외교, 나를 세운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방송사도 특정 후보가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과의 토론 기회까지 뺏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영방송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결론 부분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와 KBS를 갖다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을 겁내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번 KBS 토론회를 갖다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KBS 토론회를 갖다가 거부한 박근혜 후보를 지목한 것이죠. 이 경향신문의 사설처럼 TV 토론회를 거부한 특정 후보를 갖다가 비판하고 한 명의 후보가 TV 토론회를 거부했다고 해서 TV 토론회 자체를 갖다가 무산시킨 그 공영방송 KBS가 비판받는 게 당연하죠. 사실 TV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이들 둘 때문입니다. 결코 대선 후보 3인방 모두의 책임이 아니고 이 둘, KBS TV 토론회를 거부한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회를 참가하지 않겠다니까는 TV 토론회 자체를 갖다가 무산시킨 KBS, 이 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요. 실망스러운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 기피증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4일자 기사인데요. 박근혜 후보 쪽이 토론을 거부한 이유는 새 후보의 토론 순서를 추첨으로 정하도록 한 한국방송의 제안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후보 쪽이 야권 단일화가 되기 전까지 3자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개별 토론마저 이를 핑계로 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방송이 애초 어느 한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더라도 나머지 후보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가 박근혜 후보가 불참하자 행사 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것도 문제가 있다. 한국방송은 자체의 선거방송 준칙과 토론방송위원회 등을 두어 TV 토론회를 준비해왔지만 이번 행사 취소는 상층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겨레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에게 3자 토론을 거부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은 개별 토론마저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거부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가 처음에는 한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더라도 나머지 후보들의 개별 토론회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가 박근혜 후보가 불참하니까 그 말을 갖다 싹 뒤집어서 토론회 자체를 갖다 취소한 게 문제라는 것이죠. KBS 자체의 선거방송의 준칙과 토론방송위원회 등이 있어서 그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걸 갖다가 취소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행사 취소 같은 경우는 상층부, 그러니까 사장이겠죠? KBS 상층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절차를 무시한 채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무시한 취소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겨레 역시도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KBS TV 토론회 무산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TV 토론회를 불참한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불참했다고 해서 TV 토론회 자체를 갖다가 취소시켜버린 KBS의 책임이란 것입니다. 이게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박근혜 양당 후보 확정 때까지 TV 토론 말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5일자 기사인데요. 억지를 또 부리고 있다. 대선 후보 간 TV 토론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책임을 돌연 박근혜에게 몽땅 뒤집어 씌우려는 얄팍한 술책을 또 부리고 있다. 대선이 불과 한 달 보름 남짓한 상황에서 TV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안철수가 져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가 야당 후보 문제가 확실히 결정될 때까지 나가지 않는 건 당연하다. 왜? 문재인, 안철수의 현재 정치적 위상은 사이비 후보, 짝퉁 후보이기 때문이다. 언론이라면 왜 야당은 사이비 후보, 짝퉁 후보를 내놓고 TV 토론을 하자고 하느냐? 단일화든 각자 나가는 것이든 빨리 결정짓지 않고 있는 게 TV 토론을 무산시키고 있는 가장 큰 책임이라고 따져야 하는 게 언론이다. 무턱대고 박근혜한테 TV 토론에 나가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건 순전히 억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처구니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2007년에 이미 문국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단일화를 꾸준히 논의하면서도 TV 토론회를 계속했었는데 그때 전례가 이미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뉴데일리 같은 경우는 박근혜 후보 측의 핑계를 갖다가 그대로 확성기로 읊어주는 식의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1997년에 이해창이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 잘난 체면을 따지다가 김대중, 이인재와 3자 토론에 나갔다가 2대1로 싸우다가 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997년 그 대선을 갖다가 TV 토론회에서 3자 토론이었기 때문에 졌다고 말도 안 되게 정말 해석하는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그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과거의 상황을 갖다가 무턱대고 가져와서 끌어들인 것이죠. 박근혜, 양당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절대 응하지 말라. 단일 후보가 만들어진 뒤에 해야 한다. 단일화가 안 되면 절대 1대2로 세 후보가 한자리에 앉아 토론하지 말라. 따로따로 1대1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또 정말 뉴데일리의 한심함이 나오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회를 갖다가 거부한 거는 3자 토론이 아닙니다. 개별 토론입니다. 1대1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박근혜 후보와 그 다른 전문가 패널, 그리고 문재인 후보와 다른 전문가 패널, 안철수 후보와 다른 전문가 패널, 이렇게 세 후보가 따로따로 전문가 패널들과 그냥 토론하는 개별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 토론회조차도 그냥 거부해버린 거였죠. 그런데 뉴데일리는 그러한 사실을 갖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1대2로 토론하는 건 안 되고 1대1로 토론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설픈 언론인데요. 뉴데일리가 왜 마이너인지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 그 기사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미디어 오늘의 기사입니다. 이산화가스 벌꿀 박근혜 토론 불참 말실수 때문?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5일자 기사인데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의 요구로 KBS의 후보 초청 TV 토론회 방송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트위터와 인터넷에서는 과거 토론회 등에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의 말실수 장면의 사진과 동영상들이 돌고 있다. 이 같은 말실수에 대한 기억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생방송 TV 토론을 기피한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련 영상을 갖다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교토 오정사가 세계 각국 대표들을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세계 10대 배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춰갈 수 있겠느냐. 또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맞춰나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준비를 잘 해서 그 배기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커다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산화가스, 산소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런 심각. 매일 해야 되는 일과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내느냐 이것만 하기도 바빠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과의 TV 토론회와 2012년에 SBS 힐링 캠프에 나와서 했던 말실수들이죠. 미디어 오늘은 이렇게 두 번의 말실수 외에도 또 이제 박근혜 후보가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 인혁당 사법살인에 관해서 사과했던 10월 24일자 기자회견장에서도 인혁당을 갖다가 민혁당이라고 언급한 말실수를 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후보의 말실수 전력이 매우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을 기피하는 이유가 말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철수를 사랑하는 모임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단일화는 핑계일 뿐 안철수 문재인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그녀의 정책과 토론 능력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라며 5년 전 이산화가스의 충격, 박근혜에겐 트라우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트위터 사용자의 발언을 갖다 소개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뭐 했길래 토론을 거부하는가라며 산소가스, 이산화가스만큼의 신무기를 개발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이 이렇게 박근혜 후보의 말실수를 갖다가 비웃으면서 TV 토론회를 기피하는 건 역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이 어떻게 떠들든 간에 네티즌들의 눈에는 이미 박근혜 후보가 예전부터 토론을 잘 못했고 토론회에 나와서 말실수를 자주 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TV 토론회를 기피하지만은 결국 그 TV 토론회를 기피하는 원인이
자신의 그 토론 능력 부재 때문이라는 걸 갖다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하늘은 가려진 게 아닙니다. 자신의 눈만 가려진 것이죠. 지금 새누리당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눈에는 하늘이 손바닥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손바닥으로 자신들이 눈을 갖다가 가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하늘은 그 위에 여전히 있고요. 제발 이러한 사실을 새누리당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수 언론은 TV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세 후보에게 모두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한 명이 TV 토론을 반대하고 KBS가 후보별 개별 토론회조차도 취소해서 TV 토론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은 TV 토론 취소가 모두 세 후보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분별해서 보도하지 않는 보수 언론의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없애기 위한 꼼수입니다.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2011년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축소 및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에 맞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몸싸움을 불사하며 저지하려 했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언론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보도하지 않은 채 여야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정치를 혐오하게 되었고 이러한 혐오는 투표율 저하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사람 중 한 명의 무책임함 때문에 TV토론이 무산됐다면 TV토론회를 무산시킨 원흉만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언론들은 기계적인 중립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새 후보 측의 주장을 갖다가 섞어가면서 누가 TV토론회 취소의 원흉인가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정치를 외치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금 시점까지도 TV토론회를 가지지 못한 지금의 비정상적인 대선 정국을 만들어낸 주범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혼선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TV토론회 무산을 새 후보 공동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기 위해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런 보수 언론들의 눈속임에 놀아나지 않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분석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는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언론이 정치를 갖다 싸잡아 비난하면서 정치가 썩었다. 그러니까 이런 썩어빠진 정치엔 관심 가지지 말고 투표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정치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프레임에 국민들이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신민함 혹은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여러 가지 신문 비교 미디어를 통해 보수 언론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의 허점을 잘 파악해서 더 이상 보수 언론들의 펜대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정치가 되기 위해선 일단 언론이 가장 먼저 개혁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개혁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퇴근해서 새벽 늦게 신비남을 녹음하는 일도 없어지겠죠. 하루빨리 신비남을 녹음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